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초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빠르게 들어갈게요. 경제는 사회과학입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람들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연구하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원은 제한적이고 욕구는 끝이 없다. 이 조건이 경제의 거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1. 수요와 공급. 경제의 뼈대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 수요는 어떤 재화, 서비스를 사고 싶어 하는 양이 아니라 사고 싶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실제 수요가 됩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인들. 가격. 가격이 오르면 보통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납니다. 수요의 법칙. 소득. 소득이 늘면 더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이 생겨 수요가 늘 수 있어요. 대체재, 보완제 가격. 대체재, 차에서 커피처럼 대신 선택 가능한 것. 보완제, 자동차와 휘발유처럼 같이 써야 하는 것. 취향, 선호. 작년엔 예뻐 보이던 비키니가 올해는 촌스러워 보이면 수요가 줄죠. 미래 기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 믿으면 지금 더 사두려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공급은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팔 의향이 있고 실제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의 양입니다. 공급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인들. 가격. 가격이 오르면 보통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생산 비용. 비용이 오르면 이익이 줄어 공급이 줄 수 있어요. 기술. 기술 발전은 비용을 낮춰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세금, 보조금, 규제는 공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미래 기대.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지금은 물건을 쥐고 있을 수도 있죠. 2. 수요 공급을 바라본 대표 이론들. 수요와 공급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정부가 세게 개입하지 않아도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며 균형을 찾아간다고 봤습니다. 장 바티스트 세이의 법칙.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든다. 생산이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이 다시 생산물을 구매한다는 논리죠. 데이비드 리카도. 비교 우위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하고 무역하면 이익을 얻습니다. 이 과정이 국제적 수요 공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점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통해 만나고 시장은 균형을 향해 움직입니다. 3. 시장 균형과 가격. 균형 가격은 소비자가 사려는 양과 생산자가 팔려는 양이 같아지는 가격입니다. 이때는 초과 공급, 또 초과 수요, 모자라는 상태도 없어요. 가격이 균형보다 높으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초과 공급, 가격은 내려가려 합니다. 가격이 균형보다 낮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초과 수요, 가격은 올라가려 합니다. 정리하면 수요,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양, 공급, 팔 의향, 팔 능력의 양. 둘이 만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고 시장은 균형으로 수렴합니다. 시장 자체는 결국 거래 일어나는 장소예요. 말 그대로 장터처럼 사고 파는 행위가 모인 공간이죠. 4. 경쟁, 이윤, 그리고 기회비용. 시장에선 가격이 합의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생깁니다. 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얻으려 하죠. 판매자가 이윤을 보려면 결국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윤, 매출, 비용.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꼭 봐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1,000만 원이 있고 새 휴대폰을 살지 여행을 갈지 고민한다고 해볼게요. 휴대폰을 사면 포기한 여행이 기회비용. 여행을 가면 포기한 새 휴대폰이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5. GDP.
한 나라의 생산 규모.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보통 1년 또는 1분기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 최종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합입니다. GDP는 경제의 크기와 힘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자동차, 기계 같은 재화부터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까지 포함하죠. GDP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목 GDP, 그 시점의 가격, 물가 반영으로 계산, 인플레이션을 따로 조정하지 않음. 실질 GDP, 물가, 인플레이션화를 조정해 실제 생산 변화가 더 잘 보이게 함. GDP를 계산하는 대표 방식도 있습니다. 생산 접근, 총생산 가치, 중간 투입, 원자재, 타기업 서비스 등. 지출 접근, 최종재 최종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 소득 접근, 임금, 이윤, 세금, 지대 등 생산 요소 소득의 합. 결국 GDP는 국가 병제를 진단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지표입니다. 6. GNP와 국민소득. GDP와 비슷한 이름으로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도 있죠. GNP는 국경이 아니라 국민 기준입니다. 즉, 그 나라 국민이 어디서 생산했든 그 가치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GNP 이루죠 GDP 플러스 해외 순자산 소득. 해외 순자산 소득은 자국 국민,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값입니다. 예시를 그대로 보죠. 국가 A의 GDP가 1000억 달러, 1트리언 USD라고 표현된 규모를 예시로 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A의 국민, 기업이 해외에서 200억 달러를 벌고 외국인이 국가 A 안에서 100억 달러를 벌었다면 GNP 2로 1000 버스 200, 모는 100, 이를 1100억 달러. 여기에 연결되는 개념이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은 경제 구성원, 개인, 기업, 정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봅니다. 임금, 기업 이윤, 자본소득, 토지소득 등이 포함돼요. 국민소득은 보통 GDP 플러스 해외 순소득, 고정자산 감가상각, 간접세 같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소득은 그 나라 경제가 만들어낸 소득의 총량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 7. 인플레이션.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 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동안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죠. 즉,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엔 2만 원으로 쌀국수 혹은 국수 한 그릇을 먹었는데 10년 뒤엔 똑같은 한 그릇이 5만 원이 됐다면 그게 바로 돈이 덜 쓸모 있어졌다는 뜻이죠. 인플레이션의 대표 영향, 구매력 감소, 같은 돈으로 덜 산다, 저축, 실질 가치 감소, 예금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르면 손해, 고정소득층 타격, 연금, 고정급여는 물가를 못 따라가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8. 실업.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상태.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갓나락이나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그대로 실업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실업률은 보통 실업자 수, 노동력, 빤을 100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노동력은 취업자, 플럭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사람입니다. 실업의 유형, 마찰적, 자연실업, 더 좋은 일 찾느라 잠깐 생기는 공백, 이직 과정, 구조적 실업, 기술 직무가 시장 수요와 맞지 않음. 예, 과거엔 입력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AI가 대체하는 경우. 경기 순환적 실업, 경기 침체로 총수요가 줄고 기업이 생산, 고용을 줄임. 계절적 실업, 농업, 관광, 건설처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바뀌는 산업. 실업의 영향은 큽니다. 생산 능력 저하, 국민 생산 감소, 사회 안전망 부담 증가.
사회적으로는 범죄나 불안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9. 예산과 정부 예산. 경제를 운영하려면 결국 예산을 봐야 합니다. 예산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에요. 예산은 크게 개인 예산, 기업 예산, 정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은 정부가 1년 동안 어디서 돈을 벌고 세금, 수수료, 차입 등 어디에 쓰는지, 행정, 인프라, 교육, 의료, 투자 등을 담은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에는 두 상태가 있죠. 재정 적자, 지출 대수입, 재정 흑자, 수입 대지출. 정부 예산은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감시가 중요합니다. 적자와 국가부채 같은 문제도 재정 운영의 큰 과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10. 재정정책. 세금과 정부 지출로 경제를 조절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절해서 총수요를 다루고 경기와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과 고용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어 군사비, 인프라, 공공서비스에 써왔습니다. 고대 로마나 고대 이집트도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했죠. 근대로 오면 유럽 국가들은 전쟁과 경제 확장을 위해 더 복잡한 조세 지출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영국은 17, 18세기에 현대적 조세 체계를 강화해 전쟁과 제국 확장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1929, 1933년 대공황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지출과 세금의 역할이 더 강조됩니다. 재정정책의 구성. 세입, 수입, 세금, 각종 부담금 등,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세출, 지출, 경상지출, 공무원 임금, 행정 운영 등. 비경상 투자지출, 인프라, 교육, 의료, 성장 프로그램 등. 재정정책의 방향. 확장적 재정정책, 지출 육 또는 세금 댈, 총수요 자극, 경기 부양, 침체 저성장 때. 긴축적 재정정책, 지출 뉴 또는 세금 일, 총수요 억제, 물가 안정, 과열, 고물가 때. 재정정책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경기 안정, 물가, 실업 조절, 성장 촉진, 공공투자 확대, 소득 재분배, 복지, 보조금, 저소득층 감세 등.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많은 나라들이 현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감세 같은 재정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11. 통화 정책. 돈과 금리로 경제를 조절한다. 재정 정책과 함께 쓰이는 또 하나의 큰 도구가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해서 인플레이션, 환율, 성장, 고용 같은 목표를 관리하는 정책이에요. 핵심은 방향이 두 가지라는 것. 확장적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저성장 때. 금리 듀, 지급 준비율, 공개 시장 매입, 채권 매입, 통화량 이웃, 대출 비용 URL, 소비 투자 이웃, 경기 보양. 긴축적 통화 정책, 경기 과열, 고물가 때. 금리 이웃, 지급 준비율 이웃, 공개 시장 매도, 채권 매도. 통화량 듀, 대출 비용 이웃, 소비 투자 이웃, 물가 억제. 코로나19 때는 많은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쳤고, 예를 들어 유럽 중앙은행 CB에는 금리를 낮추고 채권 매입을 강화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큰 뼈대를 훑었습니다. 수요 공급, 시장 균형, 기회 비용,
GDP, GNP,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실업, 예산, 재정정책, 통화정책까지요. 물론 아직도 남은 개념이 많습니다. 화폐의 수요 공급,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 무역 수지,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것들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증이었습니다.